안녕하세요. 한국체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여러분은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하시나요? 정말로 차분하게 이렇게 운전을 잘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시는지, 아니면 1분이라도 빨리 가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가고 있는지, 누가 조금만 끼어들어도 신경질 나가지고 욕을 하는지, 매일 빵빵 거리는지, 러시아워 시간에 운전할 때 막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막 XX 욕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는지, 그런 어떤 운전 습관으로 인해서 자꾸 옆 차와 싸우고 눈을 흘기게 되고 자꾸 창문을 내리는 횟수가 많아지는지, 그래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은지, 결국은 이 운전 습관은 이 한 사람의 사실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세계 3대 질병이 첫 번째 심장병, 두 번째 교통사고, 세 번째 우울증입니다. 즉 이 말은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생각보다 조급증 많습니다. 누가 끼어드는 거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 차와 차 간격 사이를 충분히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50cm, 1m 이상은 그렇게 여유를 두지 않는 그런 상태에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고 서로 빨리 가려다가 결국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좁은 땅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교통사고율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교통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을 잃게 되어버린다. 교통사고는 틀림없이 치명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미리서 마음을 잘 관리해서 이런 어떤 교통사고로부터 나를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차가 역주행을 하거나 갑자기 이 차가 나를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98%, 99%는 내가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속도를 유지하고 주변의 상황을 평온하게 잘 관찰하면서 운전하게 된다면 웬만한 문제는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고 교통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조금만 끼어들 때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저는 안 그러는데 불과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가 딱 끼어들면 그때부터 이미 저의 뇌는 이제 화가 나요. 곤두서요. 그래서 속으로 막 욕을 해요. 어쩔 때는 직접 욕을 하기도 해요. 정말 이 화를 못 참을 때는 이걸 내리는 거죠. 창문을 내리고 막 쳐다봐요. 차마 욕은 못하고. 아니면 그냥 계속 빵빵거리는 거죠. 뭐 그때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차가 끼어들었으니까, 이 차가 나에게 위협을 줬으니까 나도 당연히 마땅히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빵빵거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내가 더 빨리 가가지고 이 사람을 따라가지고 괴롭히는 정도까지 이렇게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의 어떤 모습들을 제가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좀 아이러니한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저 사람이 물론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내 앞에 서는 게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내가 흥분해가지고 화내고 막 욕을 하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분노 조절 장애에 시달릴 필요가 과연 있을까? 아, 내가 왜 이렇게 운전 습관이 이렇게 개판이 되어버렸지? 왜 이렇게 내가 이 운전할 때 분노를 못 다스리지? 고작 차 한 번 끼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빵빵거리고 나를 짜증나게 했다는 것 때문에 내 고해했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붕괴가 돼버리고 신경질 내고 정신이 멍해져 버리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그렇게 반성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아, 굳이 운전하면서 내가 싸울 일이 없구나.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차가 끼어들면 제가 속도를 늦춰줘요. 그래서 어떻게, 속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아,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먼저 가세요.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줘요. 그럼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굳이 이미 끼어들었는데 속으로 막 욕을 하고 빵빵거리면서 이 양아치야, 너는 왜 이렇게 습관을 지키지 않는 거야? 내가 저 뒤에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얌체처럼 여기서 끼어들어? 이 나쁜 사람아!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달음 얻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끼어들었는데 반대로 빠질 거냐 이거죠. 그냥 그 사람 어차피 계속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계속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앞에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런 얌체 같은 놈, 이런 양아치, 이런 나쁜 인간,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짜증나, 너 때문에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의 그 순간의 기분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이 차는 사라졌어요. 그럼 내가 또 가는데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짜증나. 화가 나. 이제는 두 번 다시 어떤 차라도 내 앞으로 끼어들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러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줄여버려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간격이 있었으니까 들어온 건데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순간 이 앞차와의 간격만 누가 못 들어오는 거 이것만 신경 쓰다가 앞차와 부딪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야가 좁아져요. 운전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대부분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전체적인 시야를 보려면 마음이 평온하고 차분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옆차가 끼어들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너무 운전을 천천히 해서 그래. 그러면서 또 과속 운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어떤 순간의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과속 운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교통사고에 이게 미세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오세요. 먼저 가세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들어온 차가 때로는 양아치 같고 정말로 비양심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굳이 욕하고 화내면서 내 감정을 불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나의 이 좋은 기분을 왜 저 사람 때문에 1초 만에 망가뜨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보내줘야 된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똥은 피하는 거잖아요. 똥은 이 똥한테 이 냄새나 이 똥아 그러면서 똥한테 화내고 짜증내면 어떡해요? 그러면 똥이 잘못했습니다 그럴까요? 이렇게 얌체처럼 끼어들고 이렇게 아나무인이고 이렇게 위험한 사람은 어찌 보면 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저 똥 같은 사람한테 똥에게 너 이렇게 냄새나 그런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냄새 풍기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똥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똥 냄새를 맡으면 안 돼요. 계속 하면서 빵빵거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똥과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그렇게 심지어는 그래서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리오번에서 둘이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똥이 돼버려요. 그럼 똥이 있으면 똥이 냄새 난다고 내가 화를 낼 게 아니라 내가 똥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럼 똥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똥한테 화가 나니까 똥을 붙잡아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내. 결국은 내가 이 똥을 손으로 쥐어가지고 내 입으로 먹는 것과 같다. 그런 순간 어느 순간 나도 이제 화가 나니까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 분노가 생기니까 나 역시도 이제 운전이 과격해지고 난폭해지고 누가 조금만 실수해도 이제는 막 욕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멘탈 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죄송하지만 나도 똥 같은 인간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누가 확 끼어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는 들어오세요. 그리고 먼저 가세요. 그리고 당신과 굳이 제가 욕하고 싸우고 눈을 흘길 이유가 없습니다. 똥냄새 나니까 먼저 가세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멀어지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의 똥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럼 화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갑자기 누가 끼어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마음챙김, 알아차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처럼 술을 먹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아무리 호인이고 착하고 선비 같은 사람이지만 술 먹었을 때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런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사실은 술을 안 먹었을 때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술을 먹은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의식적으로 잡았을 때인데 술을 딱 먹어버리는 순간 본성, 본능, 무의식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조심하는 의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면목, 그래서 술을 먹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친구들 만나고 누군가 만났을 때는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익명이잖아요. 나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하는 이 악성 댓글, 이 사람이 실제 이게 모습이고 본성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뭐 학교 선생님이고 누구고 그렇게 점잖고 그런 사람인데 실제 인터넷으로는 아주 막 잔인하고 사악하고 뭐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욕하고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 인터넷 공간에서 숨어진 모습이 진짜 모습일 확률이 많다. 이것처럼 우리가 운전할 때의 모습도 이 사람의 무의식이고 본능이다. 우리가 아무리 막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 그런데 술을 먹었을 때 그 모습, 익명이 있는 곳에서 막 악플을 다는 모습, 그리고 운전할 때 그렇게 고고한 사모님이, 그렇게 점잖은 사장님이 이제 운전할 때 막 쌍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멱살을 잡고 보복 운전하고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운전할 때 우리는 이 무의식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운전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생존이에요. 운전을 잘못해버리면 바로 죽어요. 운전 상태는 이 야생에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 있었으니까. 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화를 내버리면 오히려 화낼수록 우리의 생존을 우리가 위협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할 때 이 중요하고 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위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화를 내야 돼요? 막 불타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그 불탄 곳에 물을 끼얹어서 사람이 침착해지고 안정돼야 돼요. 고요해져야 돼요. 이렇게. 이런 상태일 때 우리가 다시 이게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보도 해주고, 아, 저 똥냄새가 나구나. 먼저 가세요. 아, 괜찮습니다. 굳이 내가 당신하고 빵빵거리면서 싸우고 욕할 필요 없습니다. 막 여기서 막 먼저 욕하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잘못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창문 내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내 마음을 정말로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전은 실전이기 때문에 진짜 내 무의식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가 났을 때 멘탈 관리를 엄청나게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식 상태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다가 운전할 때는 막 화내고 거침없이 이렇게 살면 어느 순간 이게 이 무의식이 본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의식 상태 속에서도 일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과 자꾸 싸우고 하는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어쨌든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은 옆 차가 나에게 심각한 위협을 줬어요. 내 심기를 건드렸어요.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일 위험한 게 사고 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내 분노를 저 사람한테 쏟아버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한테 분풀이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저 사람한테 분풀이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차를 멈추고 내려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계속 그러면 저 사람한테 그냥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면서 그냥 하루를 망치게 된다. 그래서 사고 날 뻔했을 때 다행히 사고가 안 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그럴 때마다 막 욕하고 창문 내리고 야 멈춰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빨리 보내야 돼요. 사고 날 뻔했던 사고를 일으키려고 했던 이 사람을 빨리 보내고 나는 천천히 이제 안전운전을 하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면서 사고 날 뻔했구나. 정말로 천만다행이다. 신이 계신다면 신이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 정말로 다행이다. 만약에
접촉사고가 나거나 대형 사고가 났으면 아, 끔찍해.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나의 삶이 있고. 그래서 내가 심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있다 그러면 일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정말로 다행이다. 아, 저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다행으로 여기고, 내가 좀 더 안전운전하고,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좀 급한 일정 때문에 좀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더 조심하자. 그리고 그렇게 빨리 난폭 운전하고 오는 사람들은 내가 앞서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가도록 비켜주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고, 그게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고, 내 생명을 보호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숨을 한 10번 정도 쉬어주는 거예요. 다행이다. 사고 날 뻔했는데.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습관을 이제 버렸어요. 어찌되든 누가 이제 갑자기 확 들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빵 누르게 되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조심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 차가 이미 내 앞에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빵빵하는 거, 그거 별로 뭐 나쁜 건 아니고 당연한 거, 이 사람한테 경고를 줘야 돼. 운전 똑바로 해라라는. 그런데 저는 이제 되도록 사람이 딱 들어왔으면 옛날엔 빵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한테 경고를 주고 가는데, 굳이 이미 상황이 발생해버렸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빵 하면서 갈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제가 해봤어요. 왔는데 한 2초 3초를 빵 누르니까, 하고 나면 내 기분이 시원해지고 개운해져야 되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굳이 일이 끝났으면 빵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오히려 불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이 와버린 이상 내 마음속에 불길이 자라나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빵 하거나 욕을 하거나 쳐다보거나 창문을 내리거나 흘겨보거나 막 보복 운전을 하거나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불이 점점 거칠게 타서 화염이 되는 거죠. 산불이 된다라는 거죠. 이 작은 불빛은 그냥, 작은 이제 불꽃은 코로 숨만 쉬어도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 이게 빵 하는 습관도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부딪히려고 하고 위험할 때는 빵 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상황이 발생해버렸다 하면 굳이 내가 빵 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저는 운전할 때 이 사람에 끼어들거나 사고 날 뻔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제 멘탈에는 큰 영향을 이제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차를 사랑하자. 사실 우리에게 차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해요. 때로는 집하고 차하고 내 자신이 동일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택시 운전사, 버스, 뭐 트럭, 그리고 뭐 영업하는 사람, 장거리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주말 부부, 자주 출장을 잘 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또 하나는 힐링이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이가 아팠을 때 빨리 내 차에 실어가지고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차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 생존을 보장받게 해주고, 나를 치유해주고, 나를 힐링해주고, 내 밥벌이에요. 차로 운전한 사람들, 차로 돈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차는 나에게 생명이라는 거죠. 차하고 나하고는 똑같아요. 어찌 보면 차 속에 있는 게 우리가 몸하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차에 있을 때는 내 자신이 마음이에요. 그럼 차는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금쪽처럼 아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버리면 우리의 뇌가 신경질 나요. 멘탈을 잃어버려요. 가슴이 답답해요. 우울증에 걸려요. 공황장애 생겨요. 막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평온하지 않으면 불면증이 시작돼요. 강박증에 걸려요. 죽고 싶어요. 짜증나요. 괴로워요. 무기력해요. 삶에 재미가 없어져요. 이해되시죠? 이것처럼 우리가 차를 탈 때 내 자신이 마음이라면 차는 몸이라는 거죠. 근데 차 속에 있는 내가 신경질 내고 화내고 1분 1초 빨리 가려고 막 악셀 밟아버리고 옆차와 싸우고 신경질 부리고 막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차가 병들게 된다.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과속 운전을 하지 않겠죠. 차를 항상 깨끗하게 닦고 보호하고 차를 항상 점검하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막 흉폭한 마음으로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차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차는 소중한 거다. 이 말은 차와 나는 한 몸이다. 차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듯이 차를 사랑해야 된다. 항상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난폭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차를 보호해주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차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갈 곳을 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평온하게 차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옆차가 들어오면 알아서 비켜주고 막 뒤에서 누가 강하게만 오면 옆으로 그냥 비켜주고 먼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갈 길을 이렇게 뚜벅뚜벅 가는 게 좋다. 굳이 우리가 싸우고 경쟁하고 이 보복 운전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다. 설령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멘탈을 잃어버렸다. 이게 교통사고에 준하는 정신적인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되돌릴 수 있지만 교통사고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재수없게 누군가에 의해서 사고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자기 차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멘탈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어떤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98%, 99% 이상의 우리가 이런 교통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차를 운전할 때,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차야, 사랑한다. 우리 오늘도 안전운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자. 너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나도 너를 지켜줄게. 그런 마음으로 차를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변에서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지켜내고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아주 좋은 습관이고 내 생명을 보호하는 정말 중요한 일상의 어떤 명상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총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